노년이 되어서야 알게 된 진짜 친구의 조건 세 가지. 여러분, 안녕하시오. 이렇게 인연의 끈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소이다. 오늘은 제 70평생을 살아오며 뒤늦게 깨달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하오. 이 하얀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은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길에 새겨진 추억의 흔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소. 학창 시절의 동창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들. 그때는 그들 모두를 친구라 불렀소. 술잔을 기울이고 웃음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친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소. 어느 시인은 진정한 친구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 했지요. 젊은 시절에는 그저 그럴듯한 말로만 여겼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소.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에 접어든 지금, 제가 깨달은 이 소중한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소. 우리 옛 어른들께서는 흉한 옷은 거울 앞에서 벗고 흉한 말은 친구 앞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너무 늦게 이해했소.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달은 진짜 친구의 조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자 하오. 이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노인의 솔직한 고백이자 삶의 기록이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소. 첫 번째 조건, 시간을 견디는 신뢰. 젊은 시절 저는 인맥 부자라 자부했소. 주말마다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고 전화기엔 수많은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지요. 친구라 부르는 이들과 함께 밤새 웃고 떠들었소. 그때만 해도 저는 인생이 늘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 믿었소. 1980년대 후반,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요. 사업이 번창하자 주변엔 늘 사람이 넘쳐났소. 친구들은 제 성공을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들과 기쁨을 나누었소.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양주를 나누며 우정을 다졌지요. 친구란 이런 것이라 생각했소.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정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소.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저의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소. 환율이 치솟고 거래처들이 파산하면서 10년간 일구어온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집까지 팔아야 했소. 그때 깨달았소. 그 많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를. 그 시절 대학 동창이었던 정환이가 제 곁에 남아 있었소. 그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자주 만나던 친구는 아니었소. 오히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의 연락을 몇 번이나 거절했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칩거하던 저에게 어느 날 정환이가 불쑥 찾아왔소. 자네 잘 지내나?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먼.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소. 정환이는 매주 한 번씩 찾아왔소. 때로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가져오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앉아서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기도 했지요. 힘들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돕겠네 라는 그의 단순한 약속이 제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어느 겨울밤이었소. 소주병을 비우며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던 저에게 정환이는 이렇게 말했소. 자네 말이야, 실패한 게 아니야. 아직 성공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끈기 있는 사람인지 나는 대학 때부터 알고 있었어. 이런 시련도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소. 그것은 그가 여전히 나를 믿고 있다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표현이었소. 그 순간 깨달았소. 진정한 친구란 당신이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일깨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환이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일어섰소. 작은 무역 컨설팅을 시작했고 천천히 빚을 갚아나갔지요. 5년 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저는 정환이에게 찾아갔소.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넸지요. 이게 뭔가? 정환이가 물었소. 그동안 내가 내게 베풀어준 친구의 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보답이라 생각해주게. 정환이는 한참을 말없이 선물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제게 돌려주었소. 우정의 빚이란 없네. 자네가 어려울 때 내가 곁에 있어준 것처럼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네. 그제서야 깨달았소. 진정한 신뢰란 서로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며 그 믿음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짜 친구의 첫 번째 조건이요. 젊은 시절에 저는 사회적 지위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 생각했소. 하지만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는 사람, 당신의 본질적 가치를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소.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지요? 제 경험으로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소. 그것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단단한 기둥과도 같은 것이었소. 두 번째 조건, 솔직함과 배려가 공존하는 관계. 인생의 두 번째 교훈은 제 친구 미자를 통해 배웠소. 미자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였는데 저와는 성격이 참으로 달랐소. 저는 낙천적이고 즉흥적인 반면 미자는 차분하고 분석적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종종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런 차이가 오히려 우리 우정의 깊이를 더해 주었소. 특별했던 점은 미자가 저에게 늘 솔직했다는 것이요. 제가 임원으로 있던 회사가 승승장구할 때 주변 사람들은 제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박수를 쳐주었소. 역시 사장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그 결정 정말 탁월합니다. 라는 말을 매일같이 들었지요. 하지만 미자만은 달랐소. 한 번은 제가 새로운 사업 확장 계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때였소. 모두가 훌륭한 계획이라고 칭찬할 때 미자는 조용히 물었소. 이 계획이 정말 회사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인가요? 너무 빠른 확장이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솔직히 그 순간 기분이 상했소. 내 성공을 시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스쳤지요. 하지만 미자의 질문 덕분에 저는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소. 결국 더 튼튼한 기반을 다진 후에 확장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회사를 살린 셈이 되었소. 1년 후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었을 때 무리한 확장을 감행했던 경쟁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것을 보며 미자의 솔직한 조언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깨달았소. 은퇴 후에도 미자의 솔직함은 계속되었소. 제가 큰돈을 들여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 했을 때였소.
주변에서는 모두 요즘 그곳이 뜨고 있다더라. 수익률이 좋다던데. 라며 등을 두드렸지만 미자만은 달랐소. 이 결정 정말 선생님의 가치관과 맞는 건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원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쪽 투자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자는 내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필요한 진실을 전달했소. 그녀는 나를 위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리스크를 분석해 주었지요.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지만 그 말 덕분에 저는 제 진짜 바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소. 결국 저는 평소 관심 있던 교육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소. 후에 제가 관심 있던 해외 부동산 사업이 사기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자의 솔직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소. 미자와 나눈 대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 70세 생일 때였소. 축하 자리에서 미자가 건넨 말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생님이 그만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제 말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항상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깨달았소. 솔직함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솔직함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솔직함은 언제나 상대방을 향한 깊은 배려와 함께할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공자께서 나에게 잘못을 일러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요 나의 약점을 일러주는 사람은 나의 친구니라 고 하셨지요.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소.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을 더 가까이 두었지요. 그러나 이제야 그 말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되었소. 진실을 말하되 상처를 주지 않고 배려하되 아첨하지 않는 친구. 그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친구의 두 번째 조건이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혹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지요? 세 번째 조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인생의 세 번째 교훈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얻었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5년 전 40년을 함께 한 아내를 잃었을 때였소. 그녀는 제 삶의 중심이었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던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떠난 후 세상은 갑자기 색을 잃은 것 같았소.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저를 안아주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홀로 남겨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르겠소. 그때 제 오랜 친구 상철이 곁에 있었소. 우리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서로 다른 도시에 살아 자주 만나지는 못했소. 그런데 아내의 장례식 이후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3시간을 운전해 저를 찾아왔소. 상철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소. 어떤 날은 산책이나 할까? 라고 물었고 다른 날은 그저 앉아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지요. 그는 제 슬픔을 극복하라고 채근하지 않았소. 대신 그 슬픔이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걸었소.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내가 떠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소.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소. 갑자기 저는 멈춰 서서 벤치에 앉았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지요. 미안하네, 상철아.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상철은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소. 괜찮아지는 게 아니야.
그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소. 그는 제가 아내 없는 세상에 적응하기를 기다려 주었고, 제 슬픔이 형태를 바꾸어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었소. 때로는 제가 과거의 추억에 잠길 때 함께 웃어 주었고, 때로는 제가 미래를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었소. 1년이 지나고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소. 옛 취미였던 도자기 만들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상철은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작품에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소. 그리고 그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권했소. 내가 다니는 동네 독서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볼래? 좋은 책도 읽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이 될 거야.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상철의 권유로 시작한 독서 모임이 저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소. 다양한 세대와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치유에 힘이 있는지 몰랐소. 상철은 제가 슬픔에 갇혀 있을 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소. 어느 날 독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철이 말했소.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법이지. 나도 자네도 10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 진정한 친구는 그 변화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까?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성장을 지켜보는 것. 그게 우정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소. 상철은 제가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소. 그는 제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저의 변화와 성장을 응원해 주었소. 여러분,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있지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주는 사람, 당신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친구의 세 번째 조건이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삶의 여정에서 서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존재.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지요? 이제 제가 노년에 이르러 깨달은 친구의 의미를 나눴소. 시간을 견디는 신뢰, 솔직함과 배려가 공존하는 관계,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이 세 가지가 제가 경험으로 깨달은 진정한 친구의 조건이요. 좋은 친구는 건강과 같아서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된다 는 말이 있소.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소. 젊은 시절 저는 표면적인 관계에 만족했소.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인생의 폭풍이 몰아쳤을 때 진짜 친구와 그저 아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었소.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함께 걸어주는 사람, 당신이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삶의 늦은 시기에 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오. 진정한 친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르겠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친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일지도 모르겠소. 친구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니까요. 제 오랜 친구 정환이는 이런 말을 했소. 우정은 강물과 같아서
주고받을수록 더 깊어지고 맑아진다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오. 우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저 역시 이 질문을 더 일찍 던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지 더 일찍 고민했더라면 더 많은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도 하지 않소? 저는 지금이라도 제게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더 나은, 더 진실된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정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소. 여러분의 여정에 좋은 벗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벗이 되어주길 바라오. 친구는 인생의 선물이요.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노년에 이르러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지혜 중 하나였소. 오늘 이 노인의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리오.